다정낭독 10장 닥컨. 거의 일주일 동안 비밀의 화원에 햇빛이 내리쬐었다. 비밀의 화원은 메리가 그 정원을 생각할 때 부르는 이름이었다. 그 이름이 좋았고 아름다운 옛 벽이 자기를 감싸 안으면 아무도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느낌이 더욱 좋았다. 마치 세상에서 떨어져 어느 동화 속 장소에 갇힌 것 같았다. 메리가 읽었던 얼마 안 되던 책 중 좋아했던 것은 동화책이었고 동화 중에는 비밀의 정원이 나오는 것도 있었다. 가끔 사람들이 그 안에서 100년 동안 잠들기도 했는데 그건 꽤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메리는 잠들 생각이 전혀 없었고 사실 미스 스웨이트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깨어나고 있었다.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바람이 더 이상 싫지 않았으며 오히려 즐거웠다. 더 빨리 더 오래 달릴 수 있었고 줄넘기도 100번까지 뛸 수 있게 되었다. 비밀의 화원의 알뿌리들은 무척 놀랐을 것이다. 주위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숨 쉴 공간이 충분해졌으니까. 사실 메리가 몰랐을 뿐 알뿌리들은 캄캄한 땅속에서 기운을 내고 엄청나게 일하기 시작했다. 햇볕이 다 따뜻해졌고 비가 오면 곧바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매우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메리는 별나고 고집센 꼬마였는데 이제 고집을 부릴 만한 흥미로운 일이 생기자 정말로 푹 빠져들었다. 꾸준히 일하고 파고 잡초를 뽑았으며 지치기는커녕 1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작업에 더 만족했다. 그것은 매혹적인 놀이 같았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연두색 싹을 발견했다. 사방에서 돋아나고 있었고 매일 아주 작은 새싹을 찾았는데 어떤 것은 너무 작아서 겨우 흙 위로 고개를 내민 정도였다. 너무 많아서 마사가 수천 송이의 스노드롭에 대해 알뿌리가 퍼지고 새것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것들은 10년 동안 방치된 채였으니 스노드롭처럼 수천 개로 불어났을지도 모른다. 꽃을 피우려면 얼마나 더 걸릴까 궁금했다. 가끔 파다가 멈추고 정원을 바라보며 수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이 만개하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다. 그 맑은 일주일 동안 벤 웨더스태프와도 더 가까워졌다. 마치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갑자기 옆에 나타나서 벤을 여러 번 놀라게 했다. 사실 벤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면 연장을 들고 가버릴까봐 최대한 소리 없이 다가갔던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벤도 처음처럼 메리를 꺼리지 않았다. 어쩌면 메리가 자기 같은 노인의 말벗을 뚜렷하게 원하는 것에 은근히 우쭐한 건지도 몰랐다. 게다가 메리도 전보다 예의가 발랐다. 벤은 몰랐다. 메리가 처음에 그를 보았을 때는 인도에서 원주민에게 하듯 말을 걸었다는 것을, 그리고 심술궂고 투박한 요크셔 늙은이가 주인에게 절을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메리는 몰랐던 것이다. 넌 꼭 저 울새 같아. 어느 아침 벤이 고개를 들고 메리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며 말했다. 언제 나타날지 어느 쪽에서 올지 도통 모르겠어. 이제 나랑 친구예요. 메리가 말했다. 그 녀석답군. 벤 웨더스태프가 딱 잘라 말했다. 허영심이랑 경박함으로 여자들한테 들이대는 거야. 뽐내고 꽁찍기 살랑거리는 거리면 뭐든 하지. 달걀에 노른자가 꽉 찬 것만큼이나 자만심으로 꽉 찬 녀석이라고. 벤은 말이 매우 적었고 가끔은 메리의 질문에 투덜거리는 소리로밖에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아침에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일어서서 못 박은 장화 한쪽을 삽 위에 올린 채
메리를 쭉 훑어보았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지? 벤이 툭 물었다.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메리가 대답했다. 미스 스웨이트 체면을 좀 세워주기 시작했구나. 벤이 말했다. 전보다 살이 붙었고 그렇게 누렇지도 않고 처음 이 정원에 왔을 때는 꼭 털 뽑힌 어린 까마귀 같았어. 속으로 생각했지. 이렇게 못생기고 시큼한 얼굴의 꼬마는 처음 본다고 말이야. 메리는 허영심이 없었고 자기 외모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크게 상처받지 않았다. 살이 찐 건 나도 알아요. 메리가 말했다. 양말이 빡빡해지고 있어요. 전에는 주름이 잡혔는데 벤 에더스프, 저기 울새예요. 정말 울새가 있었고 전보다 더 멋져 보였다. 빨간 가슴은 비단처럼 윤이 났고 날개와 꼬리를 살랑거리고 고개를 기울이고 온갖 생기 넘치는 몸짓으로 깡총깡총 뛰었다. 벤 웨더스테프에게 감탄하라고 작정한 것 같았다. 하지만 벤은 빈정거렸다. 아, 거기 있었군. 벤이 말했다. 나보다 나은 상대가 없을 때만 가끔 나한테 와주지. 지난 2주 동안 조끼를 더 빨갛게 물들이고 깃을 손질했겠지. 뭘 꾸미고 있는지 나는 안다. 어디서 건방진 아가씨한테 구원하면서 자기가 미스 황야에서 제일 잘생긴 수컷 울새라고 거짓말하고 나머지 녀석들을 다 때려 눕힐 준비가 됐다고 허풍을 떠는 거지. 아, 저것 좀 봐요. 메리가 소리쳤다. 울새는 분명 매혹적이고 대담한 기분이었다. 점점 더 가까이 깡충거리며 벤 웨더스테프를 더욱더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가장 가까운 까치밥 나무에 날아가 앉아 고개를 기울이고 벤을 향해 작게 노래 불렀다. 그짓하면 내가 넘어갈 줄 아는 거지. 벤이 얼굴을 찡그렸다. 메리는 기뻐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분명하다고 느꼈다. 아무도 자기를 거부 못한다고 생각하지. 그게 네 생각이야. 울새가 날개를 폈다. 메리는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벤 웨더스테프의 손잡이 위로 날아가 꼭대기에 앉았다. 그러자 노인의 얼굴에 천천히 새로운 표정이 번졌다. 숨 쉬는 것도 두려운 듯 가만히 서 있다. 울새가 날아가 버릴까봐 세상이 무너져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듯이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이런 세상에. 벤이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말했다. 넌 정말 사람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알아. 정말이야. 너무 잘하니까 소름 끼칠 정도야. 그리고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거의 숨도 쉬지 않으면서. 울새가 다시 한번 날개를 살랑거리고 날아가 버릴 때까지. 그러고 나서 삽 손잡이를 바라보았다. 거기에 마법이 깃들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러다 다시 삽질을 시작했고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따금 느리게 씩 웃는 것을 보고 메리는 말을 걸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아저씨도 자기 정원이 있어요? 메리가 물었다. 없어. 나는 총각이고 문지기 마틴네 집에 새 들어 살아. 만약에 있다면 메리가 말했다. 뭘 심을 거예요? 양배추랑 감자랑 양파. 하지만 꽃밭을 만들고 싶다면 뭘 심을 거예요? 알뿌리랑 향기 좋은 것들. 하지만 대부분은 장미. 메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장미를 좋아하세요? 메리가 말했다. 벤 웨더스테프가 잡초를 하나 뽑아 던진 뒤에 대답했다. 그래, 좋아해. 내가 정원사로 일했던 젊은 부인한테 배운 거야. 그분이 좋아하던 곳에 장미가 아주 많았는데 장미를 아이처럼, 아니 울새처럼 사랑하셨지.
몸을 숙여 장미에 입을 맞추시는 걸 본 적도 있어. 잡초를 또 하나 뽑으며 인상을 찡그렸다. 그게 벌써 10년 전이야.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메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하늘나라. 벤이 삽을 깊이 박으며 대답했다. 목사님 말씀으로는. 장미는 어떻게 됐어요? 메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며 물었다. 그냥 버려졌지. 메리는 꽤 흥분되기 시작했다. 완전히 죽었어요? 장미는 방치하면 완전히 죽어요? 메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나도 장미들을 좋아했지. 그분도 좋아했고. 그분도 장미를 좋아하셨어. 벤 웨더스태프가 마지못해 인정했다. 1년에 한두 번은 가서 좀 손질했어. 가지를 치고 뿌리 주변을 파주고. 야생으로 자랐지만 기름이 진 흙이라 일부는 살아남았어. 잎이 없고 회색이거나 갈색이고 말라있으면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메리가 물었다.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 해가 비 위에 비치고 비가 햇빛 위에 내리면 그때 알 수 있어. 어떻게요? 메리가 조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소리쳤다. 장가지와 가지를 따라 살펴보면서 여기저기 갈색 혹 같은 것이 부풀어 있는 게 보이면 따뜻한 비가 온 뒤에 지켜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벤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메리의 열정적인 얼굴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왜 갑자기 장미 같은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진 거야? 메리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다. 대답하기가 거의 두려웠다. 나는 정원이 있다고 상상놀이를 하고 싶어서요. 메리가 더듬거렸다. 나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요. 그래. 벤 웨더스태프가 메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건 사실이야.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 벤이 너무 묘한 투로 말해서 메리는 혹시 벤이 진짜 자기를 조금 불쌍히 여기는 건 아닌가 생각했다. 메리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본 적이 없다. 그저 피곤하고 짜증이 났을 뿐이었다. 사람들과 모든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세상이 변하고 나아지는 것 같았다. 아무도 비밀의 화원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항상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메리는 10여 분 더 벤과 함께 있으며 감히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질문을 했다. 벤은 특유의 투덜거리는 방식으로 모든 질문에 대답했고 진짜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으며 삽을 들고 가버리지도 않았다. 메리가 떠나려고 할 때 장미에 대해 무언가를 말했고 그 말이 벤이 좋아한다고 했던 장미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 다른 장미들은 지금도 보러 가세요? 메리가 물었다. 올해는 안 갔어. 류마티즘 때문에 관절이 너무 뻣뻣해서. 투덜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갑자기 메리에게 화가 난 것 같았다. 왜 그래야 하는지 메리는 알 수 없었다. 자, 이걸 봐. 벤이 날카롭게 말했다. 질문 좀 그만해. 내가 만나본 중에 질문이 가장 많은 계집아이야. 어서 가서 놀아. 오늘은 할 말 다 했어. 너무 퉁명스럽게 말해서 1분이라도 더 있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메리는 바깥쪽 산책로를 천천히 줄넘기하며 벤에 대해 생각했다. 이상한 일이지만 퉁명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좋아하게 된 사람이 또 한 명 생긴 것이었다. 늙은 벤 웨더스태프가 좋았다. 그래, 좋았다. 항상 벤이 말을 하도록 만들어 보고 싶었다. 또한 벤이 세상의 꽃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비밀의 화원을 둘러 휘어지다가 공원 안 숲으로 통하는 문에서 끝나는 월계수 울타리로 된 산책로가 있었다.
메리는 이 산책로를 줄넘기로 돌아보면서 숲에 토끼가 깡충거리고 있는지 보려고 했다. 줄넘기가 매우 즐거웠고 작은 문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낮고 묘한 휘파람 소리가 들려서 그것이 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말 기이한 광경이었다. 멈춰서서 바라보며 숨을 삼킬 뻔했다. 소년이 나무 아래 등을 기대고 앉아 투박한 나무 피리를 불고 있었다. 12살쯤 된 우스꽝스럽게 생긴 소년이었다. 깨끗해 보였고 코가 살짝 들려 있었고 볼은 양귀비처럼 빨갰으며 이토록 둥글고 이토록 파란 눈은 어떤 소년의 얼굴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소년이 기대고 있는 나무 줄기에는 갈색 다람쥐가 매달려 소년을 지켜보고 있었고 가까운 덤불 뒤에서는 수컷 꿩이 목을 조심스럽게 빼고 엿보고 있었으며 바로 가까이에는 토끼 2마리가 앉아서 떨리는 코를 킁킁거리고 있었다. 실제로 모두가 소년에게 다가와 소년의 피리가 내는 이상하고 작은 낮은 소리를 지켜보고 듣는 것 같았다. 소년이 메리를 보자 손을 들어 올리며 피리 소리만큼이나 낮고 비슷한 목소리로 말했다. 움직이지 마. 소년이 말했다. 놀라서 도망가. 메리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소년은 피리 부는 것을 멈추고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너무 천천히 움직여서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았지만 마침내 2발로 섰다. 그러자 다람쥐는 나무가지 위로 총총 올라갔고 꿩은 머리를 거두었고 토끼들은 4발로 내려앉아 깡총깡총 뛰어가기 시작했다. 겁먹은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이 보였다. 나는 다컨이야. 소년이 말했다. 내가 메리 아가씨인 거 알고 있어. 그제야 메리는 처음부터 어쩐지 이 소년이 다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도에서 원주민들이 뱀을 부리듯 토끼와 꿩을 매료시키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 소년의 입은 넓고 빨갛게 휘어져 있었고 미소가 얼굴 전체에 번졌다. 천천히 일어난 거야. 다컨이 설명했다. 갑자기 움직이면 놀라거든. 야생동물이 있을 때는 부드럽게 움직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해야 해. 다컨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처럼 말했다. 메리는 소년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고 수줍어서 약간 딱딱하게 말했다. 마사 편지 받았어? 메리가 물었다. 다컨이 곱슬곱슬한 녹슨색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서 온 거야. 다컨이 몸을 숙여 피리를 불 때 옆에 놓여있던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정원 도구를 가져왔어. 작은 삽이랑 갈퀴랑 포크랑 괭이가 있어. 좋은 것들이야. 모종삽도 있고 그리고 다른 씨앗을 살 때 가게 아주머니가 하얀 양귀비 한 봉지랑 파란 참제비 곶갈 한 봉지를 덤으로 줬어. 씨앗 좀 보여줄 수 있어? 메리가 말했다. 메리는 다컨처럼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컨의 말은 빠르고 자연스러웠다. 메리를 좋아하는 것 같았고 메리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은 조금도 없는 것 같았다. 비록 기운 옷에 우스꽝스러운 얼굴에 거칠고 녹슨 빨간 머리를 한 평범한 황야 소년일 뿐인데도 가까이 다가가자 다컨에게서 헤더와 풀과 나뭇잎의 깨끗하고 신선한 냄새가 났다. 마치 그것들로 만들어진 사람 같았다. 그 냄새가 아주 좋았고 빨간 볼과 파란 눈에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들여다보자 수줍었던 것을 잊어버렸다. 이 통나무에 앉아서 보자. 메리가 말했다. 둘은 앉았고 다컨이 코트 주머니에서 투박한 갈색 종이 꾸러미를 꺼냈다. 끈을 풀자 안에 더 작고 깔끔한 봉지가 아주 많이 들어있었고
봉지마다 꼭 그림이 하나씩 그려져 있었다. 미니오네트랑 양귀비가 많아. 다컨이 말했다. 미니오네트는 자라는 것 중에 가장 향기가 좋아. 아무데나 뿌려도 잘 자라. 양귀비처럼. 휘파람만 불어도 알아서 올라와서 꽃을 피우는 것들이 제일 좋지. 다컨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빠르게 고개를 돌렸다. 양귀비 같은 볼이 환하게 빛났다. 우리를 부르는 그 울새 어디 있지? 다컨이 말했다. 짹짹 소리가 주옥 열매가 빛나는 빽빽한 호랑가시 담불에서 들려왔고 메리는 누구의 소리인지 알 것 같았다. 정말 우리를 부르는 거야? 메리가 물었다. 그래. 다컨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라는 듯 말했다. 친한 누군가를 부르는 거야.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 잠깐 수다 좀 떨자 하는 거지. 저기 덤불 안에 누구 있어? 벤 웨더스테프 거야. 근데 나도 조금은 아는 것 같아. 메리가 대답했다. 맞아, 너를 알아. 다컨이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좋아해, 너를 받아들인 거야. 곧 나한테 내 얘기를 다 해줄 거야. 다컨이 메리가 전에도 눈여겨보았던 느린 움직임으로 덤불 아주 가까이 갔고 울새의 지적인가 거의 같은 소리를 냈다. 로빈이 몇 초간 주의 깊게 듣더니 마치 질문에 대답하듯 지적였다. 그래, 내 친구야. 다컨이 키크 웃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메리가 열심히 소리쳤다. 너무 알고 싶었다.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해? 좋아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도 않아. 다컨이 말했다. 새는 골라도 아주 골라. 특히 울새는 사람보다 더 매정하게 외면할 수 있거든. 봐, 지금 너한테 다가오고 있잖아. 사람 안 보여? 하고 있어.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울새는 덤불 위에서 깡총거리며 옆으로 다가오고 쥐적이고 고개를 기울였다. 새들이 하는 말을 전부 알아들어? 메리가 말했다. 다컨의 미소가 점점 넓어지더니 얼굴 전체가 넓고 빨갛게 휘어진 입이 된 것 같았고 거친 머리를 극적었다. 나는 알아듣는 것 같고 새들도 내가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다컨이 말했다. 황야에서 새들이랑 너무 오래 살아서 알을 깨우고 나오고 기침하고 나는 법을 배우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걸 봤어. 내가 새들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끔은 어쩌면 내가 새일 수도 있고 여우일 수도 있고 토끼나 다람쥐 심지어 딱정벌레일 수도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 다컨이 웃으며 통나무로 돌아와 다시 꽃씨앗 이야기를 시작했다. 꽃이 피면 어떻게 생기는지 알려주었고 어떻게 심고 지켜보고 먹이를 주고 물을 주는지 알려주었다. 이것 봐. 다컨이 갑자기 돌아서서 메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직접 심어줄게. 내 정원이 어디야? 메리의 마른 손이 무릎 위에서 꽉 맞잡혔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꼬박 1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비참한 기분이었다. 얼굴이 빨개졌다가 창백해지는 것 같았다. 정원이 좀 있는 거지? 그렇지? 다컨이 말했다. 정말로 얼굴이 빨개졌다가 창백해졌다. 다컨이 그것을 보았고 메리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어리둥절해지기 시작했다. 정원을 좀 안 줬어? 다컨이 물었다. 아직 없는 거야? 메리는 손을 더 꽉 쥐고 눈을 다콘에게서 돌렸다. 나는 소년들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메리가 천천히 말했다. 비밀을 말하면 지킬 수 있어? 아주 큰 비밀이야. 누군가 알아내면 어떡하지 모르겠어. 죽을 것 같아. 마지막 문장은 꽤 격렬했다. 다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또 거친 머리를 극적였지만 꽤 유쾌하게 대답했다. 나는 늘 비밀을 지켜.
다컨이 말했다. 다른 아이들한테 여우 새끼 비밀, 새 둥지 비밀, 야생동물 굴 비밀을 못 지키면 황야에서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그래, 비밀 지킬 수 있어. 메리는 손을 뻗어 다컨의 소매를 움켜쥘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만 그렇게 하고 말았다. 정원을 훔쳤어. 메리가 아주 빠르게 말했다. 내 것이 아니야. 누구 것도 아니야. 아무도 원하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 어쩌면 안에 있는 것이 전부 이미 다 죽었을지도 몰라. 나는 몰라. 메리는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살면서 가장 심술궂었던 때만큼이나 심술이 치밀었다. 상관없어. 내가 소중히 여기는데 그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 아무도 빼앗을 권리는 없어. 혼자 갇힌 채로 죽어가게 내버려 두고 있잖아. 메리는 격정적으로 말을 마치며 팔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다. 불쌍한 꼬마 메리. 다컨의 호기심 가득한 파란 눈이 점점 더 동그래졌다. 다컨이 감탄사를 길게 느리게 끌었다. 경이로움과 동정이 동시에 담긴 소리였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메리가 말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직접 찾았고 내가 직접 들어갔어. 나는 그저 울새와 같았을 뿐이야. 울새한테서 빼앗지 않을 거잖아. 어디에 있는데? 다컨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메리가 바로 통나무에서 일어났다. 또 숨술이 나고 고집이 세지는 것을 알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메리는 당당하고 인도인답고 동시에 뜨겁고 슬펐다. 같이 와, 보여줄게. 메리가 말했다. 메리는 월계수 산책로를 돌아 담쟁이가 빽빽하게 자라는 길로 다컨을 이끌었다. 다컨은 기이한 거의 안쓰러운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마치 이상한 새의 둥지를 보러 가는 것 같아서 살금살금 걸어야 한다는 기분이 들었다. 메리가 벽 앞에 서서 늘어진 담쟁이를 들어 올렸을 때 다컨이 움찔했다. 문이 있었다. 메리가 문을 천천히 열었고 둘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메리가 서서 도전적으로 손을 휘둘렀다. 이거야. 메리가 말했다. 비밀의 화원이야. 이 세상에서 이 정원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나뿐이야. 다컨이 빙글빙글 둘러보았다. 또 빙글빙글. 다컨이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기이하고 예쁜 꽃이로구나. 마치 꿈속에 들어온 것 같아.